중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1시간씩 끝낼 수 있어요. 자, 44페이지 보면,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운 내용입니다. 몇 개 빼고는 배운 내용이에요. 일단 처음에, 자, 가로 1번, 정복전쟁, 삼국시대는 전쟁이 많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삼국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공통적으로 군공자들에게 이제 준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운 거야, 여러분들, 저번주에. 시급 기억나요? 시급? 시급. 어떤 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수취하고 그 지역의 농민들, 노동력을 동원할 권리를 준 게 여러분 시급이었죠. 그거 줬었다. 꼭 딱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급. 자,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편 수치제도 볼게요, 여러분. 한편 수치제도. 자, 수치제도 보시면 3개로 돼 있어요. 3개. 조세. 다른 말로 전세라기도 하고요. 두 번째, 곡물. 세 번째, 역입니다. 역. 자, 조세 보시면 잘 봐봐요. 재산 정도에 따라 집을 3등급 나눴대요. 상호, 중호, 하호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재산 동그라미 치시고 재산에 이 말 써주세요. 노동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요, 노동력이에요. 그 집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호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곡물을 걷기도 했고요. 곡물 혹은 포가 뭘까요? 옷감이에요. 자, 옷감을 걷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게 곡물이다. 자, 지역마다 토산물이 다를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역마다 특산물을 걷기도 했다. 이를 곡물이라 합니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쭉쭉쭉 여러분 신라, 고려, 조선까지 다 이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은 동그라미 치세요. 나이를 동그라미 칩니다. 15세. 보통 여러분 삼국시대는 15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봤어요. 그래서 15세 이상 성인 남자들이 노동력을 징발하여, 자, 일부는 여러분 건축 토목공사에 동원한대요. 이걸 요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역. 그러니까 일부는 이 막노동으로 동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군대로 동원하기도 해요. 그걸 군역이라 해요. 군역. 그래서 여러분 요역 내지 군역으로 동원하는 걸 우리가 역이라 합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꼭 15세. 자, 밑에 사료가 나와 있죠. 자, 삼국시대의 수치체제 사료는 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밑줄 칩니다. 조는 상호가 1석. 자, 석 다음에 낮은 단위가 두예요. 두. 그래서 그 다음은 7두, 그 다음은 5두를 낸다. 그래서 봐봐요. 3등급 나눴잖아. 호를 상호, 중호, 하호. 그래서 상중하에 따라 가지고 세금량을 줄여나가는 게 보여요. 맞나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여러분 역동원에 대한 사료예요. 두 번째 거 봐봐요. 일선 땅의 정부, 성인 남자 3,000명을 징발하여 두 성을 개축했다. 이게 요역이에요. 요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장한 남자는 모두 뽑아 군대에 편입시켰다. 이게 군역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렇게 수치체제가 있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 민생안정체 이거 다 배운 거야. 여러분 딱 여기만 밑줄 치세요. 우경. 자, 우경장려 무슨 왕 때예요? 써야 돼요. 지증왕이야. 신라 지증왕이에요. 신라 지증왕 때, 자, 소를 이용해서 농경을 시작했다. 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구려의 진대법. 이거 무슨 왕이죠?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고국천왕. 그거에 대한 실제 사료가 밑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 사료가 시험제 나오면요, 고국천왕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 사료를 주고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냐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사료도 꼭 알아두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료 충분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경제활동 볼게요. 자, 수공업, 상업 묶어주세요. 수공업, 상업 묶습니다. 보통 이제 같이 가요. 자, 수공업인데 뭔가 만들었대죠. 자, 보면, 자, 두 번째 줄 봐보세요. 관청을 두고 수공업자를 배정했대. 자, 여러분들 옆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관청 수공업. 삼국은 공통적으로 관청 수공업이 중심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각기 이제 여러분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뭐 무기나 장식류, 그다음에 그릇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기술자를 여기다 소속을 시켜요. 관청에다가. 보통 노비들입니다. 보통 여기다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여기다 딱 소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만 만들게 한 거야. 이게 관청수공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보통 관청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큰 도시들에 있겠죠. 보통 큰 도시들의 역을 두고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이 그나마 왕실이나 국가에 필요한 물건만 거의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방에 넓게 많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도시나 좀 만들어질까요? 그치. 시장도 당연히 도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물건 자체가 얼마 안 만들어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상업 봐봐요. 상업. 뭐라고 써있어요? 상업은 전국적으로 많이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 도시지역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공업 자체가 저렇게 관청 수공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청에 있는 도시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상공업이 막 활발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활발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시장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시장은 소지마립간 때 5세기 때예요. 이때 만들어진 경주에 만들어진 경시예요. 경시. 수도 경자 써서 경시. 이게 우리 최초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지증왕 때요. 6세기 초 지증왕 때 이 경시가 확대돼요. 그게 뭐냐? 동시입니다. 동시. 동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인이 만약에 매점 매석하면 안 되죠. 물가가 변동이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단속하는 게 뭐냐? 동시전이에요. 동시전. 동시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밑에 거는 통일신라 때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면 되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면 대무역입니다. 자, 대무역에서 밑줄 치세요.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따른 공무역 중심이었대요. 아, 공무역 중심이에요. 공무역 중심. 그러면 당연히 수입품이 누구 거겠어요? 왕실이나 귀족의 수요겠죠. 걔네들 것만 수입을 했겠지. 그죠? 자, 우리가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주로 중국의 남북조, 특히 남조, 북조 둘 중에서도 특히 북조입니다. 북조 동그라미 쓰세요. 북조. 특히 북방민족들과 많이 교류를 했다. 인접했잖아.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 백제와는 해상으로 가장 인접한 당연히 남중국, 남조와 주로 교류를 하게 돼요. 남조. 그래서 백제가요, 수도가 한성일 때는요, 동진과 교류를 했고요. 백제가 웅진시 될 때는 주로 중국 남조 양이란 나라랑 교류를 해요. 무령왕 때부터 양. 그렇죠. 사비시대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국 남조랑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제랑 원래 친했던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일본이죠. 그렇지. 외하고도 활발한 교류를 했다. 자, 신라는 3기입니다. 별표 치세요. 신라가 제일 중요해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다 배운 거야, 정치에서. 자, 여러분, 이 4세기 말 뇌물마립간 때 신라 해안에 누가 침입해요? 외가 들어와요, 외. 그쵸? 자, 외하고 친했던 나라가 가야하고 백제예요. 그래서 가야 백제가 좀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4세기 말에 고구려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러 해안에 이제 외를 격퇴하죠. 자, 격퇴하면서 누구도 친다 그랬어요. 금강가에도 친다 그랬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라가 약간 고구려 간섭을 받는다. 하지만 고구려 간섭을 받으면서도 고구려를 통해 문물을 좀 수용합니다. 중국 문물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불교야. 자, 근데 여러분 고구려 장수왕이 즉위하고 나선 남진 정책을 합니다. 그때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죠. 그러면 5세기 때는 여러분 신라는 누구를 통해 중국과 교류한 거예요? 백제를 통해 한 거예요. 이게 2기예요. 2기. 그다음 마지막 3기. 자, 신라 진흥왕 때 백제를 배신하고 여러분 한강유역을 다 차지해버리지. 여기다 딱 쌓은 성이 뭐냐면 당항성이에요. 당항성. 그러면 6세기 진흥왕 이후부터는 바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거예요. 이게 3기야. 그래서 여러분 세 시기를 구분해 주셔야 돼. 4세기 말에는 고구려를 통해, 5세기 때는 여러분 백제를 통해, 6세기 중반 진흥왕 때부터 직접 교류 이렇게 딱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파악해 주시고. 자, 교역품은 당연히 수입품만 알아두시면 돼요. 수입품만. 비단, 장식품, 서적, 약재, 도자기 다 귀족과 왕실의 수요품이다. 그래서 사무역이 아니고 무슨 무역 중심이다? 공무역 중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 여러분 정치에서 배웠던 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귀족의 경제생활 밑에 농민의 경제생활 이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넘깁니다. 자, 넘기면 자 바로 뭐 나오냐? 남북국 시대 나옵니다. 통일신라 나오게 돼요. 통일신라. 자, 일단 여러분 통일신라 뭘 배워야겠어요? 수치제재가 좀 변화가 돼요. 요거 이제 요거부터 살펴봐야죠. 전세 봅니다. 전세. 이제는 뭐 재산 정도를 3등급으로 했다 하는데 여러분들 신라는 통일신라는 뭐 했대요? 무조건 생산량의 10분의 1이래요. 별표. 이 생산량의 10분의 1은 여러분 고려 조선까지 쭉 이어져. 여기서부터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10분의 1 무슨 말인지 알죠? 뭐 500가마니 생산했으면 정부에 50가마니 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50가마니 생산하면 5가마니 내는 거고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곡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촌락 단위로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촌락 단위에서 특산물을 징수해야 되려면 이 촌락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에게 야 특산물이 뭐냐 조사하라고 해야겠지요. 그치?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학과 군역 똑같은데요. 뭐가 달라졌어요? 나이 상한선 하한선이 생겼네요. 그쵸? 자 밑줄 칩니다.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 동안 꼭 알아두셔야 돼. 16세에서 60세의 남자 동안.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지제도의 개편을 여러분 배운 거예요. 자, 배웠어도, 자, 한 주 지났으니까, 자, 봐보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급, 노급. 자, 삼국시대부터 시급과 노급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어요. 자, 시급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리이면서도 군공자예요. 맞지? 자, 노급은요? 그냥 관료에게 주는 거죠, 관리.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상자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수취할 수 있죠? 이걸 무슨 건이라 하냐? 수조건이라 그래요. 수조건. 수조건.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시급이나 노급을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 혹은 퇴직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소유권을 줘버리면 큰일 나지. 그 다음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집안 대대 손손 세습받게 해버리면. 맞죠? 그 다음 관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군공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돌아가면서 줘야기 때문에 수조권을 준 거예요. 자, 요게 공통점. 두 번째는 자, 요 지역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징발할 수 있다 그랬죠. 지 맘대로 군대로 쓰던지 아니면 지 별장 지은데 쓰던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무슨 권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역징발권이라 그러고요. 쉬운 말로 노동력 징발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계속 조시 계속 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이제 줬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통일신라 신문왕 때 자, 뭐 합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폐지합니까? 노급 폐지, 그 다음에 시급, 지급량 제한이 이루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폐지됐잖아요. 대신 뭘 줘요? 대신 이거 주잖아요. 관료전 지급. 그러면 관료전과 노급에 다른 점 뭐예요? 관료전은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요거밖에 못하지. 이건 못하는 거죠. 맞죠?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에 신문왕 말고 그 다음 성덕왕 때는요, 땅이 없는 농민에게 직접 국가가 땅을 줘서 국가가 직접 걷는 게 뭐예요? 정전지급이었죠. 그쵸? 정전지급.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관료전 지급과 정전 지급의 공통 목적은 뭐다?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다?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다. 반대적으로 귀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노급이 언제 부활되죠? 경덕왕 때 있죠.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됨으로써 왕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부분이 가로 이번에 나온 거야, 여러분들. 요거 한 번 더 한 겁니다.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민정문서라는 걸 작성했대요. 아까 여러분 곡물 부분에 뭐라고 써있어요? 촌락 단위의 특산물을 징수했다고 써있었죠. 그치? 그럼 누군가가 이 촌락에는 어떤 특산물이 중요한지 많은지 뭐 적은지 뭐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성한 게 여러분 민정문서야. 그럼 봅니다. 자, 조사지역 보세요. 일단 1933년 일본에서 발견됐대요. 자, 임진왜란 때 아마 여기로 약탈된 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임진왜란 때 건넌 건 추정되고요. 아무튼 일본에서 발견됐대요. 조사지역 봅니다. 경덕왕 14년부터 755년 서원경 일대 4개 촌락에 대한 문서 내용이래요. 요것만 딱 다행스럽게 남은 거야. 이거 위에 싹 다 불탔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이게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뭐 특산물 조사나 뭐 신라의 경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 아무튼 조사지역은 청주 일대 4개 촌락이래요. 서원경 꼭 외워주세요. 서원경. 자, 목적 봅니다. 자, 문서를 만든 목적. 자, 노동력과, 여기서 노동력 뭐예요? 인구수지 뭐. 인구수 중에 여러분 역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역동원의 대상은 남자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의 이제 중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원. 여기에는 토지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자, 편지하고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밑줄 치세요, 옆에. 그래서. 바로 요역동원을 하고요. 남자들을 몇 명인지 조사를 해야지 요역동원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 세금의 자원의 확보가 바로 목적이었다. 자, 기간 봅니다. 자, 밑줄 치세요. 기간도 외우셔야 돼. 매년 조사하되 원칙이 몇 년마다래요? 3년마다 제작성이에요. 3년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숫자 바꿔서. 작년 말도 나왔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주체는 당연히 누구냐? 동그라미 칩니다. 촌주. 기억나요? 촌주? 집안 말단 촌락에는 지방간 파견 안 한다고 촌주 돈다 그랬죠? 촌주. 자, 봐봐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갑시다. 자, 여기 촌은 아무래도 여러분, 여기 이 지역의 촌은 촌주가 어떤 인인 가능성이 많아요? 신라인이 가능성이 많죠. 이쪽 촌주는. 그죠? 근데 신라가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과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을까요? 원래 신라 영토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에는 보통 어떤 촌주들을 뒀겠어요? 여기는 고구려인일 거고, 여기는 백제인. 그치? 이렇게 촌주 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굳이 저쪽에는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고 촌주에게 시킨 거야. 그게 더 편하니까. 자,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47페이지에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중앙에서 임명했다. 중앙에서 임명한 애래요. 그 다음에 2번 여러 개 촌락을 관할하였다. 보통 한 명의 촌주가 4개 촌락을 관할했답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자, 가로 5번의 내용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촌락의 토지 면적이나 인구수나 가축수, 토산물, 뽕잣나무, 대추나무, 여기 안 써있지만 호두나무, 여러가지 토지 종류 등 여러가지를 파악하여 모두 문서에 기록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뭐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막 개판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겠죠. 그치? 자, 1번 보세요. 1번. 자, 이거는 지금 뭐가 하나 생략됐어요. 인구수 이렇게 써주세요. 1번에 인구수. 1번에 인구수. 그 지역에 대한 인구수를 조사할 때는요, 기준을 딱 세운 거예요. 일단 남자 여자를 구분해요. 왜 구분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요역동원의 대상은 남자니까 그냥 막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어떻게 구분했대요? 연령별로 구분했대요. 왜 하필 연령별이야? 요역동원의 대상은 16세에서 60세 이하였죠. 그거 맞추려고. 그래서 몇 등급, 여러분? 6등급으로 분류했다는 뜻이에요. 자, 인구수 조사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 자, 집은 그러면 어떻게 조사했냐? 집. 자, 그 집안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했대요. 가로치고 상상호에서 하하호 이렇게 써주세요. 상상호에서 하하호. 그럼 여기서 사람이 많고 적음인데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요역동원의 대상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 그 집안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해서 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인구와 그 다음에 가구수 조사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세 번째,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에 작성된 토지에는 뭐가 있냐? 연수유답점 밑줄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수유답. 자, 민정문서 내용을 보면요, 연수유답이 제일 많대요. 이 지역에 연수유답이 제일 많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연수유답은 누구의 땅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타이 농민. 연수유답은 농민의 땅이에요. 왜? 전세를 내는 사람은 여러분 귀족이 아니잖아. 귀족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대다수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수유답은 농민의 땅이다. 농민의 땅. 됐죠? 그래서 써있죠.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이며 가장 많은 분포를 이뤘다. 그 다음에 관모전답, 관청경비가 무슨 뜻이에요? 관청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중앙에서 지급한 토지예요. 그 다음 내실형답은 관리에게 준 땅. 이게 여러분 관료전이에요. 이 내실형답이 관료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촌주이다. 이건 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누구에게요? 촌주에게 왜 줬어요 땅을? 민정문서 작성하니까 이라고 있잖아요. 그치? 그죠? 그래서 관모전답도 촌주이다 묶어주세요. 3개 묶습니다. 그러면 이 관모전답부터 내실형답, 촌주이답은 누가 경작했을까요? 관청사람, 관리, 촌주, 암튼 농민보다는 지배층이야. 지들이 했을까? 지들이 직접 경작했을까요? 아니지.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여기 촌락의 농민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공동경작. 농민들에 의한 공동경작.
농민들에 의한 공동경작,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자, 통일신라의 경제활동 나와 있네요. 자, 상업 봅니다. 상업. 자,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통일신라가 된 거예요. 통일신라. 자, 효소왕. 효소왕은 신문왕의 아들이다, 여러분. 신문왕의 아들. 오케이? 아,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왕이네. 맞나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다 합쳐졌으니까 인구가 많아졌네요.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수도에도 사람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동시로는 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수요를 충당이 안 돼요. 시장을 확대해야 돼. 맞죠? 그래서 추가 설치된 게 뭘까요? 서시와 남시인 거야, 여러분. 서시와 남시.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서시전, 남시전도 설치했겠죠. 그쵸? 요거는 안 나와. 하지만 여러분 서시, 남시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시, 동시, 서시, 남시 알아야 돼요. 나와있죠. 그게 상업에 중앙의 동시에 서시와 남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여기 지방의 중심지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대요. 여기서 지방의 중심지는 여러분 수도급 5개 도시 뭐였어요? 오소경 기억나요? 오소경? 네, 오소경 써줘야겠지. 지방의 중심지 여기에 오소경 써주세요. 오소경. 자, 무역 봅니다. 무역. 자, 당나라 통일 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공무역, 사무역이 발달했는데 조심해야 할 점. 통일 직후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신라가 통일한 직후에는 당나라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우리 나당전쟁 벌였잖아요. 나당전쟁 맞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관계가 좋아지냐? 8세기입니다. 8세기 성덕왕 때부터 사이가 좋아집니다. 왜 하필 왜 직후가 아니냐? 왜 8세기냐? 자, 왜냐면 발해 때문이었어요. 발해 8세기 때 무왕하고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그때 당이 신라에게 뭐 한 거야? 지원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암튼 통일 이후 8세기 정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발달했다. 자, 하지만 기억 봅니다. 수출품 외우지 마시고 여전히 수입품은 귀족의 사치품이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무역로는 남쪽과 북쪽, 남로와 북로가 있었대요. 이거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돼.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이겁니다. 울산항입니다. 별표 치세요. 울산항. 왜 하필 울산항이 통일신라의 최대 교육항일까요? 왜 하필 울산일까? 수도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수도.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자, 시장은 주로 어디에 형성됐다고요? 시장은 주로? 큰 시장은 수도죠. 수도, 경주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교역을 하려면 수도를 가야 돼. 그쵸? 그럼 당연히 무역항도 어디 만들어지는 게 편해요? 수도 근처에 만들어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항도 솔직히 다 어디 있어요? 우리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서울과 가깝죠? 맞지? 네, 다 그런 이유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하필 왜 울산하니까 아, 수도랑 가깝기 때문이다. 경주랑 가깝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어요. 지도에. 자, 그 다음에 디귿법입니다. 그래서 8세기 이후부터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교역이나 사신교류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디귿 별표 쳐보세요. 디귿 별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여기가 여러분 산둥반도야. 여기요. 지도에 이렇게 거북이 머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자, 울산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거쳐서 당나라의 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안성에.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든지, 이렇게 들어오든지.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둥반도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신라인들의 거주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랄까? 신라방이에요. 신라방. 디귿에 써있을 거예요. 신라방. 자, 그래서 신라인들의 거주지가 뭐여서 하는데 여기를 관할하는 관청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관도 파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든 관청이 신라소예요. 그럼 동사무소 같은 거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자, 자고 가야 되니까 여관도 설치해야겠죠. 신라원. 그리고 여러분 불교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통일신라 때. 그러다 보니까 절도 세워집니다. 신라원이라는 절도 세워져요. 절. 대표적인 게 옆에 법화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건 바로 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법화원이 뭔지. 자, 그래서 신라인들의 이런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졌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일본입니다. 자, 일본과는 초기에는 무역이 자유롭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초기에는 왜 일본과 통일신라하고 관계가 안 좋을까요? 일본과 원래 누구랑 친했어요? 백제랑 친했죠? 오케이? 자, 백제 왕족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주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본에 있는 백제 왕족 때문에 교류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8세기 때부터 어떻게 됐대요? 다시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이슬람 별표 칩니다. 자, 이슬람은 아라비아 상인이라 하기도 해요. 아라비아. 이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기, 아라비아 쪽에. 자, 이런 이슬람 상인이 울산까지 왕래하여, 자, 서역의 상품, 아라비아 상품들도 수입되었다. 가로치고 이렇게 써주세요. 유리그릇. 당시 유리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아라비아 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 유리그릇이 엄청나게 출토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아라비아 쪽이 여러분 여기야. 여기가 중국이면요. 중국 거쳐서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쪽.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응? 이렇게 거쳐서 혹은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울산으로 해서 들어온 거야. 경주까지요. 중국과 아라비아가 연결된 길이 뭐예요? 중국이 개척한 길이에요. 이거 들어봤죠? 실크로드 들어봤죠? 비단길, 그죠?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왜, 여러분, 원래 비단길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왜 비단길이라 그래요, 사막을? 그치? 서역 사람들이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간 게 주로 뭘까요? 비단이에요, 비단. 주로 비단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비단길이라는 말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비단길 따라서 당나라 거쳐서 산둥반도 거쳐서 저 울산항으로 애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울산항에서 거쳐서 경주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리그릇이 많이 수입이 된 거예요. 얘들이 가져온. 알고 계시고요. 자, 밑에 장보고 써있죠. 장보고. 자, 넘깁니다. 장보고. 잘 보세요. 자, 장보고는 본래 신라 사람입니다. 신라 평민 출신이에요. 자, 신라 평민 출신인데 일찍부터 당나라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당나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게 활발해 있어요. 우리나라랑 달리. 그래서 이 빈곤과에 이제 급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묵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무령군 소장이라 해서 하급 지휘관이 돼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이제 당나라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려요, 실제로.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히자, 자, 흥덕왕 밑줄 칩니다. 신라 흥덕왕 때 귀국했대요. 자, 흥덕왕은 신라 하대 때 왕이에요. 써주세요. 흥덕왕은 신라 하대의 왕. 신라 하대가 어떤 시기예요? 어떤 시기 때예요? 신라가 안정기예요? 아니면 신라가 거의 망해가는 시기야? 망해가는 시기였죠. 왕위쟁탈전 시기였죠. 자, 이때 돌아와 흥덕왕에게 뭐라 하냐? 자,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군사 10,00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덕왕이 자, 허락해가지고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딱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뭐합니까? 해양경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 잡혀가지 못하게 이제 막 해양경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바다를 평정합니다. 평정한 후에는 뭐 했대요? 니은에 남해와 항해 해상교통을 했대요. 해상교통 무슨 소리예요? 해상무역권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당나라를 연결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어들여요. 이 장보고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자, 거기다가 여기 봅니다. 자, 여기가 뭐라 그랬죠? 산둥반도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지라 그랬죠. 그쵸? 여기다가 절 하나도 딱 세우는 거야. 그게 아까 봤던 법화원이에요. 그럼 법화원을 왜 지은 거예요? 장보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이제 지은 거라고요. 자기 지위가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보고의 이름이 이 법화원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알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 귀족들의 귀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뭐 하고 싶을까요? 장보고가 정치까지 하고 싶은 거야. 이제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려 했냐? 자기 왕한테 자기 딸을 혼인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 왕의 장인이 될 수 있죠. 맞지? 근데 대다수 귀족들은 장보고를 어떻게 볼까요? 어찌 평빈 출신 주제요?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에 암살 자객을 보내서 결국 자기 부하한테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장보고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시대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당시 신라 중대가 아니고 언제예요? 하대잖아. 그래서 결국 중앙 이 귀족 쟁탈전에 휘말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귀족의 경제생활, 농민의 경제생활. 이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자, 마지막 발해의 경제발달 좀 보겠습니다. 발해의 경제발달. 자, 발해 보시면 수치제도 조세, 곡물, 부역 같습니다. 세 개 같아요. 조세, 곡물역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거예요. 자, 농업은 무슨 농사가 중심인데요? 별표 치세요. 밭농사래요. 자, 발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죠? 만주에 있죠. 만주는 척박하지.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일부 강이 흐르는 지역이나 인근 바닷가 앞에서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나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생산량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식량이. 그래서 대신 어떤 걸로 식량을 충당하냐? 밑에 동그라미 3번의 목축과 수렵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목축과 수렵의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솔빈부에서 말이 많이 생산되며 주요 수출범에 해당하였다. 여러분, 솔빈부는 뭐냐면 자, 발해 지방제도 기억나요? 5경? 수도급 5경, 그 다음에 그 밑에 15개의 부, 그 다음에 62개의 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현, 그 다음에 촌. 이렇게 돼 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솔빈부는 15개의 중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말이 많이 생산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피, 녹용, 사양 전부 다 가축과 관련된 생산물들이에요. 그만큼 발해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벼농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업은 필요 없습니다. 상업. 자, 상업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수도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 발달하였다. 아, 여기 안 써있지만 그럼 발해도 무슨 수공업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관청 수공업이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치? 민간 수공업이 중심이 되면 지방에 막 시장이 엄청 만들어져요. 근데 수도에만 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관청수공업이 중심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국제무역 봅시다. 국제무역. 자, 발해의 왕 중에 당과의 교류를 시작한 왕이 무슨 왕이에요? 무예요? 문이에요? 그냥 왕 이름 가지고 외우기 쉽다 그랬잖아요. 문화교류 문왕이죠. 문왕. 그쵸?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책 보세요. 자, 당의 산둥반도에, 여기요, 산둥반도 신라인들 거주지 있던데 여기에 발해관이 설치됐대요. 발해관. 그러면 이 발해관은 누구예요? 발해인들의 집단 거주지죠. 그러면 무슨 왕 때부터 이 발해관이 운영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문왕이지. 알겠어요? 사실상 개설되기 시작한 거는 무왕 말기예요. 무왕 말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용된 거는 문왕 때부터야. 문왕 때부터.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시험에 어차피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당의 산둥반도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역과 민간무역이 전개되게 됐다. 근데 동그라미 칩니다. 여전히 발해도 마찬가지로 공무역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민간무역은 밀무역이야, 여러분. 몰래 하는 거 있죠. 정부 몰래 하는 거예요. 공무역이 중심입니다. 왜? 수입품 자체가 보세요. 수입품. 뭘 수입해요? 똑같잖아. 귀족의 수요품, 비단, 책, 약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무역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과는 국초부터 계속 친선입니다. 발해는요. 자, 누구 견제가 큰 목적이죠? 신라지. 신라. 그죠?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우리 정치 문제도 못 풀었죠? 그때. 자,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봅시다. 415쪽 펴보세요. 자, 415쪽 1번 풀었어요? 1번? 풀었어요? 1번 안 했어요? 자, 415쪽 1번 봅니다. 다음 보기에 왕과 업적이 시대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 자, 4세기 때 왕이 누구예요? 4세기. 기역 근초고왕이죠. 그쵸?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가 디귿이죠. 장수왕. 그 다음에 신라 6세기 때 진흥왕 아빠 법흥왕이죠. 그쵸? 니은이고요. 마지막 통일신라 전성기가 무슨 왕이에요? 신문왕이었잖아요. 되게 쉽죠? 시대순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아, 2번은 아직 안 되구나. 자, 3번 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맞죠? 이때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발해는 당과 신라의 위협을 막아내기에 북으로 돌걸 남으로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자, 디귿.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구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럼으로써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였고요. 리을.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 복속 요동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했잖아요. 그쵸? 다 맞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다시 다 읽어보세요. 나 넘깁니다.
자, 넘기고 5번은 한 걸로 알아요. 5번 했고 그 다음에 6번 했어요? 6번 안 했어요? 6번 안 했나요? 했어 안 했어요? 네. 어? 몰라요? 자, 합니다 그냥. 자, 삼국시대 대진출 또는 영토확장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의 대관계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 자, 사비로 도읍을 넘겼다. 누구예요? 백제성왕. 그죠? 백제성왕. 자, 니은 한강역 장악했다. 삼국경쟁의 주도권 장악했다. 마지막으로 한강역을 장악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신라죠. 신라진흥왕. 그쵸? 자, 디귿. 한강 전 지역 포함해서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넓혔다. 자, 중령에서 남양만 중앙에 있는 게 충주입니다. 중원이에요, 중원. 그러니까 여러분 디귿은 고구려 장수왕이에요. 고구려 장수왕 남하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리을. 자, 마한 세력을 정복했다. 전라도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낙동강 여기 가해에 대해서 압력을 집어넣었다. 근초고왕이에요. 백제 근초고왕. 자,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입니다. 신라진흥왕은 금강가야가 아니고 어디 정복했어요? 대가야 정복했잖아요. 대가야. 금강가야는 이미 그전 버풍왕 때 항복했잖아요. 신라한테. 금강가야는. 맞죠? 그 정답이 2번. 자, 7번.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여기가 신라가 동해안 북면으로 고구려 땅 차지하고 세운 비석 2개예요. 꼭 지도 확인해봐요. 여기. 신라가 여기 차지하고 세운 비석이잖아요. 여기. 오케이. 황초영비, 마운영비. 그 다음에 한강 상류 지역이 어디예요? 한강 상류. 단양적성비. 그죠? 그 다음 북한산비는 한강 하류. 그 다음에 대가야. 창녕비죠. 창녕비. 근데 여기 단양적성비 빼고 찾으면 뭡니까? 기역, 비읍, 리을, 시읒이에요. 1번입니다. 1번. 울진봉평비는 무슨 왕이에요? 신라의 율령반포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에요. 버풍왕이지. 버풍왕. 됐죠? 자, 8번은 아직 못 풀고요. 9번. 다음 중 삼국시대의 정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죠. 그죠? 계로왕 아들이 누구예요? 문주왕이잖아.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죽고 웅진으로 급히 천도하잖아요. 문주왕이지. 무령왕이 아니고. 웅진으로 도로 옮긴 사람이에요. 1번이 틀렸어요. 자, 11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바로 배웠던 민정문서예요. 민정문서 넘깁니다. 자, 민정문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4번 보세요. 4번. 민정문서는 3년마다 각 호의 성인 남자가 작성했다. 누가 작성했어요? 촌주. 4번이 정답이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밑줄 친 왕이 남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락 9년에, 여러분 영락하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 바로 광개토대왕의 신라를 구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자, 내용이다. 자, 광개토대왕에 남긴 업적으로 옳은 것. 1번 도읍을 국내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2번 불교공인 태학 설립.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3번 후연공격 요동차지.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도에도 있어요. 광개토대왕 지도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백저수도 한성 함락 계로왕 주인건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장수왕.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4번. 이거 어처구니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5년마다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제작성이라 그랬죠. 3년. 그렇죠? 정답 2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16번 봐요. 발해의 선왕은 전성기예요. 여러분 전성기. 옳지 않은 것은 자, 수도 기억나요? 여러분? 수도? 자, 처음 수도가 어디예요? 발해. 동모산. 그 다음 문왕 때 어디 천도? 중경. 임시죠. 임시. 그리고 정식 수도가 어디예요? 상경성. 그죠? 근데 문왕 말년에 잠깐 어디로 가요? 잠깐 동경. 잠깐. 왜? 당나라에 반란이 있어가지고. 그죠? 피해를 받을까봐 잠깐 동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발해 성왕 때, 선왕이 아니고 성왕 때, 자, 상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상경으로 가잖아요. 자, 근데 정답 몇 번이에요? 봐봐요. 2번이지.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온 거는 선왕이 아니고 그전 성왕이잖아. 성왕. 그죠?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7급 문제다 보니까 2번. 나머지는 다 맞고 어차피 나머지는 틀린 게 없어요. 1, 3, 4를 보면. 자,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자, 19번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19번.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광개토대왕 찾아봐요.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뭘까요? 일단 기억은 안 배운 거니까 아직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문제에서 얘기해 주려고. 광개토대왕.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리을이에요, 리을. 리을이 왜 광개토대왕일까요? 신라를 구원하다가 누구 쳤어요? 금강가야를 쳤다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전기가야 연맹이 여러분 금강가야잖아. 이게 광개토대왕이야. 그 다음 장수왕이 기역이에요. 이건 얘기 안 해줬죠? 자, 흥한령 일대는 여러분 몽골 초원지대입니다. 몽골 초원지대. 여기 가로지는 산맥이 여러분 흥한령 산맥이 있어요. 여기까지 장수왕 때 진출한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몽골까지. 그래서 기역은 장수왕의 업적 중에 좀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돼. 참고입니다. 장수왕 써두세요. 그래서 순서는 지금 리을 다음에 기역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6세기 초 백제 성왕 참보예요. 6세기 초 백제 성왕. 니은이죠. 니은.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의 업적 중 가장 느린 게 디귿이에요. 여기 동해안 북면 차지한데 여기 있는 비석이 마울령비, 황초령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진흥왕 업적 중에 좀 느린 거지. 뒤에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다. 리을, 기역, 니은, 디귿. 4번입니다. 4번. 이거 꼭 다시 풀어봐요. 반드시. 자, 22번 봅니다. 자, 22번 잘 보세요. 시급. 자,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 증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시급. 맞죠? 이게 정답이에요. 단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냥 일반 관리예요? 군공자야? 군공자지 뭐. 어쨌든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관료전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 저 이런 말 한 적 없지? 그쵸? 고려시대 때 배우실 거야. 고려 때. 그 다음에 3번. 자, 노급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로의 대가 지급한 건 노급이 아니죠. 이게 시급이지. 그죠? 노급은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냥 관료. 그죠? 그냥 관료. 자, 그 다음에 4번.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정전 지급, 아까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은 여러분 같은 무슨 의미? 왕권 강화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딱 1번밖에 없다. 자, 24번 했나요? 24번. 자, 처음으로 소를 이용한 밭갈이 시작 우경입니다. 신라로 하였다. 그리고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왕우동이죠. 왕우동 지증왕이죠. 자, 지증왕의 업적 왕우동에 나와요. 우상국정벌이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예, 그건 두 문자 따면 아는 거야, 여러분들. 2번은 누구예요? 마립간, 내물왕, 내물마립간. 그 다음에 3번, 2차돈을 순교를 시켜 불교를 공인했다. 그래서 이 왕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합니다. 법흥왕, 법흥왕, 지증왕 아들 법흥왕. 자,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 창녕비를 세웠어요. 법흥왕 아들 진흥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발해의 대관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3번. 당에게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곤과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 4번. 발해에 일본에 보낸 국사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게 됐다. 자, 2번 봐봐요. 2번. 자, 일본과 교류를 했는데 어디를 이용했대요? 거기 서경을 이용했대죠. 서경. 그렇죠? 자, 서경이면 여러분 발해 수도 상경을 잡았을 때 서경은 어디일까? 당연히 뭐 이쪽이겠죠. 그죠? 동경은요 이쪽이겠죠. 그치? 근데 일본과 서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요? 아니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신라를 통해서 과연 넘어가게 될까요? 안 되지. 그럼 일본하고 당연히 교류를 어딜 통해서 했겠어요? 동해안 따라가지고 바다 건너 갔다 왔다 했겠죠. 그러면 서경이 아니고 어디예요? 당근 동경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맞추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히 일본과는 저 동쪽으로 가야지. 동쪽으로. 신라가 어떻게 이걸 내줬겠어요. 그치? 그리고 당을 거쳐서 가는 거 이건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동경을 통해 바다 건너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자, 넘기면 26번. 자, 밑줄 친 대씨의 나라이면 대씨가 세운 나라는 발해입니다. 맞죠? 대조영이 세웠잖아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번 골품제. 이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신라 제도예요. 신라. 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인환, 대응 등 연호 사용. 이게 정답이에요. 무왕 때의 연호가 인환,
문왕 때 연호가 대흥이에요. 대흥. 3번 이성육부가 아니고 뭐였어요? 발해. 삼성육부. 기억나요? 삼성육부. 4번 사심관 기인제도 아직 안 배웠지? 그러면 고려 때 배울 거예요. 고려 때. 자, 정답 2번이다. 자, 27번. 다음 국왕의 업적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 자, 그 다음에 5년 봄 거열주를 승격시켜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됐대요. 구주. 무슨 왕이에요? 통일신라 전성기 신문왕이죠. 자, 신문왕 업적 중에 뭘 폐지했어요?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정답 몇 번? 1번이네. 1번. 자, 2번, 4번 누굽니까, 여러분들? 통일신라 전이에요. 신라가 통일 전에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진흥왕이죠. 그치? 그래서 역사 편찬하게 했잖아요. 2번 진흥왕. 4번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 개편. 여자 조직이었는데 남자 조직으로 개편한 왕. 이것도 진흥왕. 4번도 진흥왕. 3번 왕우동 나왔네. 그러니까 지증왕. 그쵸? 동시전 지증왕. 여기도 있고요. 동시전 지증왕. 그 다음 정답을 해서 1번이다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30번. 자, 다음은 중국 어느 왕조에 파견된 백제 사신의 모습이다. 이 사신이 파견된 시기의 상황을 옳은 것은 이게 언제 파견했냐? 무령왕 때예요. 무령왕. 백제 무령왕. 그럼 백제 무령왕이 무슨 시대 때 왕이에요? 수도가 웅진일 때예요. 웅진일 때. 자, 남조하고 교류했다 그랬죠. 중남조 양나라. 그쵸? 정답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 무령왕의 무덤도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고 중국 무덤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직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2번이 정답이다. 31번 봅니다. 여러분 31번. 다음은 신라에서 세운 비석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자,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1번. 북한 산비 555년. 이게 가장 늦게 세워졌어요. 여기 4개 중에. 자, 2번 볼게요. 자, 울진봉평비는 진흥왕 때 동해안 북면으로 북진하면서 세운 것이다. 아니죠. 동해안 북면으로 북진하면서 세운 건 2개는 황초령, 마을령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울진봉평 신라비는 법흥왕 율령방포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지방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문쟁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적은 것이다. 처결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거는 단양적성비가 아니고요. 영일 냉수리비예요, 여러분들. 이 3번은 디귿이 아니고 리을이에요. 리을. 그러면 단양적성비는 어떤 비석 내용이었어요? 신라의 한강 상류 진출. 신라의 한강 상류 진출. 여기요. 여기. 요거. 한강 상류 진출 이거죠. 북한 산비가 요거고. 여기에 단양적성비. 자, 그 다음. 인근 지역 산성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의 책임자 처벌이래요. 여러분, 처벌하는 법이 뭐예요? 형법이죠. 자, 형법은 율령이죠. 율령 중에 형법이 들어가니까 리을이 아니고 이게 바로 니은이지. 이게 니은이에요. 울진봉평 신라비 니은. 자, 그래서 정답은 딱 1번이다. 자, 넘깁니다. 32번은 했죠. 자, 33번 봅니다. 다음 보기의 제도를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진대법 실시. 여러분, 진대법 목적이 뭐예요? 농민생활 안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농민의 노비화 방지지 뭐. 농민의 노비화 방지. 이제 농민들이 굶어 죽기 전에 귀족들 찾아가면 귀족들이 돈 빌려주잖아. 곡식 빌려주잖아요. 못 갚으면 노비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 걸 방지하는 거다. 자, 니은 노급혁파. 노급혁파의 목적은 뭐예요? 귀족의 경제 기반을 축소시키고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노급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권리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노급이었죠. 그러면 안 그래도 농사하고 바빠 죽겠는데 막 데려가가지고 별장 짓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노급 폐지도 당연히 어떻다. 농민생활 안정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귀족을 약화시키는 목표도 있고. 디귿. 정전은 뭐예요? 성도강 때 땅 없는 백성들에게 준 게 정전이라 그랬죠. 그치? 그럼 이것도 농민생활의 안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통적 목적은 가장 적절한 건 3번입니다. 농민의 경제안정. 이게 가장 공통적 목적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4번하고 쉽시다. 발해의 여러 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발해를 거듭했다. 자, 2번 선왕 때는 대부분의 말갈족 복속 여동적 진출을 했다. 자, 문왕 때는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다. 틀렸죠? 어디서 어디? 중경에서 상경. 중경에서 상경. 맞죠? 맞잖아요.
발의 문항때는 중경에서 상경.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 4번 무왕때는 장문유가 이끄는 수군이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했다. 맞죠? 무왕때는 싸웠다 그랬죠.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됐죠? 그래서 경제사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봤습니다. 자, 다시 오시면 53페이지부터 아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사회사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되게 중요한 화랑도라는 단체를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졸리신 분은 졸음 깨고, 알겠죠? 꼭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0분 후에 한 7시, 우리가 8시 반까지죠? 7시 한 반 정도, 7시 35분, 7시 35분 정도에, 자, 사회사,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볼게요.